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은 청간론에서 간목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간목에 대하여 본원문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목 삼천 탈태 요화 춘불용금 추불용토 화치승용 수탕기호 지윤천화 식립천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간목은 삼천이다. 자, 간목은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죠. 삼천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세 개의 양이다. 천은 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양이 세 겹으로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건을 나타낸다. 그래서 삼천이다. 삼천인데 탈퇴하려고 하면은 간목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압축이 완성된 상태. 음이 지각해가지고 양이 된 상태. 그 상태를 간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간목은 탈퇴를 해야 된다. 그럼 뭐냐 그러면은 간목이 가지고 있는 양의 기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펼쳐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탈퇴. 응? 그러면은 양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강하고 건하고 강하고 그 다음에 간하다고 그랬죠. 건은 뭡니까? 우리가 건강 그러죠. 튼튼하다는 얘기가 됐죠. 강약 할 때 약입니다. 강입니다. 튼튼하고 기세가 좋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이라고 그랬죠. 간단하다 할 때 그 간자인데 이것은 간단하다고 할 때 간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은 차별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게 탈퇴를 해가지고 양의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화가 필요하다. 화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지금 배 안에 가스가 가득 차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걸 간목이라고 쳐봅시다. 아니면 뭐 이게 좀 지저분한 얘기 같으면은 풍선을 터지기 직전까지 불어놓은 팽팽한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팽팽함이 이완이 되려고 그러면 양기가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럼 화는 그 빠져나가는 출구를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겨울 동안 쌓아놓은 양기를 가지고 쭉쭉 자라나가지고 가지를 뻗어 나가려면은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갑이 그 기운을 갑목이 설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 갑목이 봄에 태어나면은 금을 쓸 수가 없다. 응? 금을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고 가을에 태어나면은 흙을 쓸 수가 없다. 또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불의 기운이 솟아오르면은 치열해지면은 용을 타야 된다. 그 다음에 수탕, 겨울이 돼가지고 물의 기운이 불어나가지고 수가 물이 일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호랑이를 타야 된다. 땅이 윤택하고 하늘이 조화로우면 곱게 심어도 천년이 간다. 천고. 응? 천년 동안 오래된 것이다. 직립, 식립 해가지고 식립 심어서 세워졌으면은 천고, 그 천년이 지나도록 오래된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갑목 삼천 탈퇴 요화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갑목이라는 것은 동방의 맹이다. 이거 맹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 그래서 초봄을 보고 맹춘이라고 그러고 중봄을 보고 중춘, 늦봄을 보고 개춘이라고 그러죠. 그 맹자입니다. 양기가 맹동한다. 양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싹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사람들이 고로수 수액을 뽑아서 먹죠.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양기가 가득 차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 제부갑지상, 종목 제부 갑지상이다. 이건 뭐냐 그러면 나무를 따르는데 이고 있다는 얘기죠. 부 이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새가 알을 낳아가지고 알을 낳기 위해서 품고 알을 굴리면서 품고 있는 상을 그려놓은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읽는데 이것은 믿음이란 믿음이란 뜻이 됩니다. 나무가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바치고 있는 게 갑의상이다. 이렇게 설문회자에는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동방의 맹자이다. 그리고 양기가 맹동한다. 양기가 가득 차가지고 싹이 움직인다. 그래서 간목은 삼천 여기죠. 건의 상태와 같다. 우리가 하늘로 봤을 때는 그것을 목으로 비유를 해서 이렇다. 그래서 이 간목이 줄기를 뻗고 가지를 내고 잎이 나고 그래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간목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춘절에 간목이 태어났다. 봄에 간목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봄을 이루는 것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성방이라고 그럽니다. 성방. 그래서 임묘진이 전하다.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그 사주에서 지지가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임묘진 셋이 이미 있고 그러고 월이 인월이거나 묘월이거나 이런 경우를 춘이라고 그럽니다. 춘이라고 그러고 진월도 춘이라고 하지만은 이때는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진월인 경우에는 따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임묘진인데 나머지 또 지 하나가 남아가지고 있죠. 그 지 하나가 해이거나 묘이거나 미라고 하면은 해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해묘해가지고 이것은 여기서는 방이 되고 이것은 국이 되죠. 국이 목국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목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목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지 자체가 목기운이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묘가 임묘진에 묘가 하나 더 포함됐으니까 목기가 더 가득하겠죠. 그러고 미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묘미 해가지고 이것도 목국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역시 목기가 가득 차게 되면은 불능수용금 금을 쓸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금을 못 쓰냐 그러면은 자 목이 강하게 되면은 비록 금이 목을 극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우리 그 명약을 공부할 때 흔히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 그러면은 금으로 목을 자른다고 하더라도 목이 튼튼하면은 금, 톱이나 도끼의 날이 오히려 상하게 된다. 그래서 쓸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그래서 금을 쓸 수가 없게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춘불용금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근데 뒤에 보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지윤천화 하면은 봄이라도 지윤천화 하면은 식립해서 고추 서서
곱게 심으면은 심어서 서면은 천년을 가게 된다. 오래 가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윤천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지윤천화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 지윤천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 그러면은 금이 예리하지 않고 토가 메마르지 않고 화가 맹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가 거세지 않으면은 반드시 고추 서서 천년을 간다. 장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건 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지윤천화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인묘진에서 월이 진이고 월지가 진이고 월간이 경일 경우에 그럼 뭐가 되죠? 경진월이 되죠. 경진월이 되는데 이 경우라고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 해묘미 중에서 다른 게 와서 경진을 도와줘서 경이 역할을 할 만큼 힘이 있다. 자, 잠깐만요. 자, 경진월일 때 경진월이면은 이것은 진이 습토고 그러고 이 경은 금이니까 양금이죠. 그래서 토생 금이 되고 목기가 점점 다 해갑니다. 해서 왕에서 휴로 들어가는 길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금이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지윤이라고 하면은 땅이 윤택하다, 비옥하다 그런 뜻이 되겠지만은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가 되냐? 경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연지가 가령 축이라든지 신축연이라든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더욱 힘을 받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본 이게 경호년이라고 하는 신사년이라고 한다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화생토 토생금 해가지고 이 금이 화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오히려 강해지는 진의 통관이 있게 되죠. 그래서 경이 힘을 받기 때문에 이게 용신으로 쓸 수 있다. 그게 지윤. 그러고
천화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경이 힘을 받을 경우에 경진월일 경우에 만약에 이게 힘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게 계묘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계는 경의 기운을 설기해 가지고 갑을 생할 수 있죠. 그래서 살인상생이 되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싸우지 않고 하늘의 기운이 극쟁을 하지 않고 생화하게 되면은 사주에 싸움이 없게 되죠. 해서 지윤 천화는 이게 진월이 되고 금이 힘이 이 경진의 금이 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금을 쓸 수 있다. 근데 그 조건은 지윤 천화가 돼야 된다. 사주가 잘 어우러져서 서로 생기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서서 천년을 가게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추불용금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 추절이다. 그러면은 신유술이다. 월이 신유술 중에 하나씩 있는 경우고 이것도 금방을 이루었다. 방을 이루었다. 성방을 했다. 그러면은 금의 기운이 대단히 강한 데다가 만약에 해가 사유축 남아있는 지지 하나가 사유축으로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금기가 강하게 되죠. 이렇게 될 경우에 갑은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뿌리로 기운을 내보내서 종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죽는 게 아니고 기운을 아래로 내려서 종살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 불능 수용토 토를 써가지고 종재를 하는 게 아니라 종살로 가기 때문에 토를 쓸 수 없다. 이것을 또 이거 저기에 보면은 달리 설명을 해 놨습니다. 적천수 징의에 보면은.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뭐 크게 어긋나지는 않지만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치상 옳습니다. 술월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월이 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월이 술이 된다. 그러면은 월이 술이 되면은 금기가 다하고 수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죠. 그러면 전환기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목의 진기 상태가 되죠. 간목의 진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진기가 상태가 된 상태에서 지윤천화
천지 사주 간의 어울 구조가 잘 짜여져 있으면은 이 토도 쓸 수 있다. 어? 그러니까 목의 기운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 목의 기운이 종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기운으로도 쓸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름철이다. 그럼 똑같죠? 사오미 방국을 이루는데 이 세 글자 중에서 사나 오가 어디에 있다? 월령에 있다. 4월이나 5월인 경우. 예. 사오미가 온전하고 여기에 인오술이 지지로 들어오면은 화기가 충천하게 된다. 치열하게 된다. 화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치열한 화기를 바꾸어 가지고 수기로 전환해 줘야 되는데 이게 용이 됩니다. 용은 뭐냐 그러면 진이죠. 진이 갑의 자리에 있으면은 진이 그래서 일주가 갑진이 되는 거죠. 진이 갑의 자리에 있으면은 이 진은 습토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설기해 가지고 또 이 습토에 앉은 갑은 갑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갑진일이 되어야지만이 화방에 화국을 이루어도 진이 다 소화되는 게 아니고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갑목으로서 존재를 할 수 있다. 그게 갑진이다. 갑진일이 돼야 된다. 그러고 미월인 경우 4, 5월이 아니고 미월인 경우에 만약에 연에 혹은 다른 남아있는 일주에 다른 남아있는 지지에 해가 온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해미 목국이 돼가지고 이 화국이 깨져버리면서 목국이 되고 해는 그 안에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갑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지윤천화하면은 지윤천화라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주팔자의 구조가 어긋나지 않고 서로 생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면은 갑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절기라도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동절기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자축이 당국이 완성이 되면서
해월이나 자월이어야 된다. 거기에다가 남아있는 지지 하나가 신자진 중에 하나라면은 반국과 성국을 같이 이루었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이 어떻게 되냐면 부범한다. 물에서 떠버린다. 그 뿌리가 혹은 썩어버린다. 없어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목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간목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면은 일간갑이 일지인에 앉아야 된다 해서 일주가 갑인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수생목하는 구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인이 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축월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축이 가령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축은 만약에 자가 온다고 그러면은 자축이 이 축이 이 자를 극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축이 합하게 되면은 이건 뭐냐 그러면은 토가 돼서 자의 역할을 그 무의 역할을 그 약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갑이 안정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는데요. 그 자축합이라는 것은 일단 지합, 지육합에 들어가는데 이 지육합의 경우에도 그렇게 모든 경우에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그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자 이해를 하시면은 이 간목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적천수 징의에 나와 있는 그 누굽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그 대만 사람 적천수 징의를 정정했다고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그 해석을 한 그런 것도 뭐 달리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이 본원문의 본 뜻을 해석을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해석이다. 그리고 제가 해석을 하는 대로 이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목에 대한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